자, 시장 실패가 왜 일어났는지 봤죠? 그렇죠? 그러면 안 들어오셨네. 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자, 공공재, 뭐가 공공재라고 그랬어?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제가 10분 쉬어야 되는데 좀 빨리 온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 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조금. 공공재는 어떤 게 공공재라고 그랬어? 한 예를 들면. 그냥 맨날 예를 든 가로등. 좋습니다. 가로등 또, 좋아요. 그냥 치안, 국방, 외교, 뭐 굉장히 많죠. 공공재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시장에 맡길 수가 없어. 시장에 맡기면 과수 생산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국가가 직접 생산하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한 장 넘겨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적 공급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25페이지 보니까 공적 공급 이렇게 되어 있죠. 좋습니다. 표에도 공공재의 존재는 자, 우리 쌤 26페이지 좀 빨리 와서 죄송합니다. 26페이지 보니까 공적 공급은 공공재의 존재는 공적 공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건 공적으로 공급하면 되겠네. 공적 공급은 그 앞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가 직접 공급하는 것, 이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럼 외부 효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외부 효과는 자, 아까 기업에서 학교 막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 교육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면 교육은 시키면 뭐 해야 돼? 국가가 좀 보조금 같은 거 줘야 되겠죠. 아까 하는 기업한테 보조금을 줘야 뭐 할 수 있겠어. 사회적으로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긍정적일 때는 뭐가 된다? 보조금을 주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거기 공적 유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공적 유도. 공적 유도 해놓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보조금. 그렇죠? 그 다음, 만약에 부정적인가? 아까 오염수 같은 경우. 그렇죠? 또는 뭐 담배를 버리거나 담배 꽁초 버리거나 이런 것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럴 때는 뭐 해야 되겠어? 거기 있는 것처럼 공적으로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겠죠. 정부 규제.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규제는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 과태료 같은 거 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줄인단 말이에요. 담배 꽁초 잘못 버리면 과태료 물죠. 함부로 버리면. 또는 뭐 이렇게 공유물질 배출하거나 그러면 역시 과태료 물죠. 자, 그렇게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자연독점일 때는 뭐 해야 되겠어? 자연독점. 자, 아까 전기 공급같이 완전히 규모가 커요. 규모 경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한전 같은 거 세워서 국가가 직접 공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적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할 수 있겠어? 꼭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 말고도 개인이, 한 기업이 그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겠죠. 개인 독점이니까 이 이상 가격 올리지 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 규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완전 경쟁은 라면 과점 시장이라고 해서 국가가 라면 만들어요? 좀 그러잖아. 그래서 거기는 어떤 것 해주는가? 그냥 이렇게 서로 카르텔에서 담아보면 과징금 같은 거 많이 물어내죠. 독과점 규제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는 정부 규제.
정보 비대칭은? 정보가 비대칭이야. 그러면 이럴 수 있겠죠.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알리도록 하려면 내 정보를 알리도록 하도록 보조금 같은 거 주면 어떻게 되겠어? 뭐, 알리려고 하겠죠. 돈 준다는데 내 정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 정보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려고 하겠죠. 그 다음, 만약에 아까 어떤 것 하다 걸리면, 도덕적 해이 행동하다 걸리면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봅니다. 여기, 뭡니까? 공적 유도. 공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고차 시장 같으면 중고차 이력 같은 거 미리 알려주면 보조금 주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쵸? 또 하나, 안 알리거나 그러면 나중에 규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 규제.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바로 나오면 굉장히 조금 힘들어요. 바로 뭐하기가. 그렇죠. 선택하기가. OX 선택이나 이렇게 답 선택하기 힘드니까 암기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 공회자 불비. 우리 공회자 불비였습니까? 정합법 보면 암기법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나라도 이 없으신 분은 바로 제일 앞페이지 보시면 되겠고, 시장 실패. 자, 우리 쌤들은 몇 페이지 보냐면 25페이지. 책 쓰신 분은 25페이지 보시고 오늘 나눠드린 거 제일 앞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거기 공회자 불비 이렇게 애월하고 표시를 해놨죠. 자, 다시 원인은 뭐라고요? 공공재의 존재, 외부성, 그 다음 자연독점, 불완전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되려고 했으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노는 사람들 공회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불비하다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라고. 공회자 불비. 그 다음 여기 봐봐. 공적 뭐라고 돼 있어? 공적 공급. 그 다음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보 규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거기 보니까 여기 다 공이니까 여기는 여기만 공하고 공이 여기는 유하고, 그렇죠? 그런 규제 여기 세 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 공이 있구나. 미안. 공급, 유도, 규제에서 공유제 그럼 되겠죠. 그렇죠? 공유기. 그렇죠? 자, 다시 공회자 불비내 외우시기 바라고. 여기는 공유기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여기 1, 2, 3, 4를 붙이면 1, 3, 그쵸? 1, 3이죠. 자, 여기 1, 2, 3, 4, 5를 이렇게 붙이면 1, 3,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공적 유도는 보니까 2, 그 다음 5, 그쵸? 1, 3, 2, 5, 그 다음 2, 3, 4, 5. 그쵸? 자,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방금 이렇게 생각해서 해도 되지만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되니까 일단 공회자 불비 쓰고 여기 공유기 쓰고, 그쵸? 그 다음 이 공유기는 번호가 몇 번이다? 1, 3, 2, 5, 2, 3, 4, 5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지금 OX 바로 풀 건데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딱 나오면 무조건 이거 딱 그려놓고 공예자 불비, 그 다음 062 이렇게 써놓고 13, 25, 23, 45 그쵸? 자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OX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실패는 시장 기구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맞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의 원인. 자, 공예자 불. 맞죠? 자,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득이나 손해를 끼치는 현상.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득이나 손해를 끼치는 현상이 뭡니까? 외부성. 그쵸? 자, 아까 양봉업자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득 줬죠?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피해를 줬죠? 또는 공해물질 배출하는 사람들. 끼친 현상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쵸? 그래서 외부성, 특히 이득은 외부 경제, 손해했을 때는 외부 불경제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 존재, 외부 효과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자, 공예자가 없지만 불비. 맞네요. 그쵸? 등이다라고 써져 있으니까. 5개 다 말하면 좋겠지만 4개 말했죠. 더 이제 시장 실패가 있긴 한데 방금 이 학자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학자들 걸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자, 거기 있는 바이머와 비닝이라고 그랬죠. 21페이지 보면 바이머와 비닝의 시장 실패의 발생 유형, 이걸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뭘로? 이걸 기본으로 받아들인 거야. 기본으로. 그래서 사실은 시장 실패를 요인을 더 많이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공예자 불비. 자, 그다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맞죠? 6번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은 당연히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되겠죠. 외부 효과 발생, 시장의 독점, XP 효율성 발생,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 XP 효율성은 틀렸죠. XP 효율성은 정부 실패의 원인입니다.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 불경제는 정부 실패의 정부 실패 요인이 아니라 시장 실패 요인이죠. 그래서 거기 X 전원시키 바랍니다. X.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 등의 상황에 모두 적절한 정부 대응 방법은 공적 규제다. 자, 자, 여기 봐봐. 이렇게 써놓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외부 효과. 그 다음, 자연 독점. 그 다음, 불안정 경쟁. 외자 불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2, 3, 4, 5. 규제 맞죠? 정부 규제. 그 다음, 불안정 경쟁과,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해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를 한다. 자, 보조금을 주거나 규제를 하는 건 비대칭성은 맞는데 불안정 경쟁일 때는 보조금 안 줍니다. 라면 회사에 보조금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담아보고 있는데 보조금을 왜 줘? 그건 정부 규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 되겠지만 못 알면 빨리 이걸 그려놓으면 금방 보여 안 보여? 불안정 경쟁은 이것밖에 없네 이렇게. 그
그 다음 코즈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코즈는 자 이게 조금 아까 불완전 경쟁할 때 그러니까 외부 효과 할 때 제가 조금 더 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다시 외부 효과를 한 번만 가보십시오. 원래는 외부 효과가 여기 한번 봅시다. 거기 23페이지 한번 보면 외부의 주로 긍정적인 건 우리가 별로 안 따져요. 부정적인 거 한번 봅시다. 부정적인 거. 외부 효과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왜냐면 오염된 거, 환경 오염을 시킨다든가 또는 이런 데 쓰레기 버린다 이런 것들이 문제된단 말이야. 그래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데서는 피구세라는 걸 세금을 붙여봐. 그럼 세금하면 오염을 훨씬 좀 줄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피구세 붙이는 건 누가 지금 나서서 하는 거야?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거야? 아니면 민간에게 맡긴 거야?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러면 어쩔까? 한강에 이런 이 수질 문제를 이 민간에게 소유권을 줬어. 한강에 소유권을 준다면, 수질의 소유권을 준다면 그 사람이 관리하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공장에서 배출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돈 내세요. 배출금 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소유권이 누군지만 주면 뭐 할 수 있겠어? 민간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이건 이 시장 실패는 무조건 누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는 게 코즈의 생각이야. 국가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는 게 코즈의 생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 여기는 거의 지금 정부가 개입해야 될 건데 정부 개입 안 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최근에는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 코즈 정리는 그래서 23페이지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걸 굳이 물론 민간 소유권을 안 맡기고 민간에게 그냥 협의하도록 해도 된다. 이런 말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물이 묻어있네. 그 바다에서 치어까지 다 잡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 문제 되겠죠. 그렇죠? 다 그럼 고기가 생산 안 되잖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하면 되겠어? 어느 정도 협의하기로 해서 그래서 이제 공유지라 그래서 바다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뭐 가서 잡으면 안 되니까 서로 간에 경계 그어놓고 이렇게 또는 날짜를 달리해서 고기 잡고 그러죠. 자기들끼리 협약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뒤에 나오니까. 어쨌든, 자, 이건 나중 이야기지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 외부성이 있을 때, 부정적 외부성이 있을 때 주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렇죠? 근데 코즈라는 학자는 꼭 정부 개입 안 하게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게 핵심이야, 그냥. 자, 돌아와서, 완전 경쟁 시장이 독과점 체계로 변명할 경우 정부는 시장 결혼 활동에 대해 정부 규제를 통해 개입한다. 완전 경쟁 시장이 독과점 체제로 변하는 거 우리가 불완전 경쟁이라고 그랬죠. 불완전 경쟁일 때는 뭐 한다 그랬어요? 정부 규제. 그렇죠? 자, 그다음 외부 경제의 경우 정부 개입 없이 과소 공급 때문에 정부는 부담금을 과소 공급되는 것은 긍정적 외부 효과일 때죠. 그럴 때는 분담금을 줘야 돼? 아니면 보조금을 줘야 돼? 보조금을 줘야 더 많이 생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 부담자의 비용을 스스로 부담이 이건 틀렸고 그 다음 규모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에서 자연적인 독점 현상이 발생한 경우 정부는 자연 독점을 직접 공급하거나 규제하거나 그렇죠? 그럼 직접 경영하나 가격 규제를 통해 개발한다. 맞죠?
직접적 규제 활용 사례로서는 일정한 양의 오염허가서 혹은 배출권을 보유하는 경제 주체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규제 중에서는 이건 조금 뒤에 나오는 건데 미안해 뒤에 또 나와요. 규제 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규제하고 간접 규제. 이건 뒤에 나와야 되는 건데 앞에 나와서 뒤에 규제 기능이 나오거든요. 직접 규제는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거. 이를테면 오염 배출 못하게 하는 거. 행정명령 하자 오염 배출 못하게 처분해버리는 거. 우리가 행정법에서 처분 배웠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처분하는 것이 직접 규제고, 그렇지 않고 과태를 물게 하거나 어떤 거 이런 거 이 오염 배출권 사도록 하는 걸 간접적 규제. 오염 허가사나 배출권을 보유하는 경제주체만 하는 거. 자, 14번은 뒤에 나오니까 지금 몰라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15번 교정적 조세는 피구세는 사회 전체적인 체질적인 생산 수준에서 발생하는 외부 요구 양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세를 모든 생산물에 부과하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정 생산량으로 줄이려고 하면 되겠죠. 공공재의 비극은 비용의 집중과 편익의 분산 관계로 발생한다. 이제 공유제의 비극을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왜 공유제의 비극을 설명하냐면 아까 바이먼과 비닝의 이거 말고도 공공재의 비극을 뭘로 드는 사람도 있어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드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걸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공유제의 비극만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공유제의 비극은 뒤에 다시 할 거니까 그때 들어도 되지만 지금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유제, 여기 공유제라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곳이죠. 지금 하딘이라는 학자가 공유제의 비극을 설명했는데 여기에 A가 양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5마리만 키우고 있는데 여기 잘 된다는 소문 듣고 B가 와서 키웁니다. 그러니까 잘 돼? 난 더 벌어야지. 10마리를 키웁니다. 그럼 여기는 금방 뭐하겠어? 그 다음에 C가 와서 나도 돈 벌어야지 하고 더 키우겠죠. 20마리 키우면 여기 금방 뭐가 되겠어? 황폐화 되겠죠. 여기 다 망하겠죠. 이런 것들을 공유제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유제는 어떤 거냐? 자, 아까 공공재라는 재화를 봤습니다. 시장에는 보통 4가지 재화로 구분되는데 그런 걸 다 필요 없고 일단 공유제가 뭔지만 보겠습니다. 왜 비극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공유제는 배제는 못해요. A가 쓰는 거 B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자기가 먼저 왔다고 인자 이런 거 없어. 공유지니까. B가 하더라도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낚시를 하는데 낚시가 허용된 곳이라 합시다. 강에. 그럼 낚시를 하는데 A가 와서 낚시한다고 B가 못 오게 하지는 못하죠. 이게 공유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제성은 비배제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합성의 문제야. 경합성은 어떻게 돼요? 경합성은 이 문제는 몰라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뒤에 계속 하는 것들이니까 경합성이 있어요. 시켜서 여기 양이 먹으면 여기 양이 먹는 것이 여기 양이 먹는 것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여기 많이 먹어버리면 여기 못 먹잖아. 그쵸? 그래서 공공재라고 안 하고 이걸 공유재라고 합니다. 배제는 못하지만 경합성은 갖고 있어요. 경합성. 우리가 하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하천 같은 거. 우리 하천에, 여러분 그냥 공유지라 주차장을 만들어놨어요. 공짜로. 그러면 여기 누구든지 주차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차해버리면, 내가 주차하면 다른 사람이 주차하는데 영향을 주죠. 배제이 어느 정도? 내가 하면 다른 사람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공유제. 그렇죠? 그러면 공유제는 민간에 그대로 맡겨두면 뭐가 되겠어?
비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럴 때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당히 뭐 해야 되겠어? 어느 정도 나눠주거나 뭐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근데 공유제의 비극은 왜 일어나냐면 일단 거기 비용의 집중과 편익이 분산이 아니라 편익은 몇 사람에 불과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황폐화 되면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없어. 잔디 풀 치고 좋았는데 못하죠. 그러니까 편익은 집중되는데 뭐 어떤 것들은 그렇죠. 비용은 여러 사람이 내다 보니까 별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이런 비극들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냥 그러면 여기 16번을 바꾸면 비용이 집중이 아니라 비용은 분산되고 편익은 집중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17번은 X가 아니라 O입니다. 그래서 16번은 X고 16번은 X해야 되는데 17번은 X로 밀려가 버렸어요. 16번은 X고 17번은 O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어느 정도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는 말 나와 안 나와? 그러겠죠. 다 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다에 아까 이 비유가 한번 들긴 했는데 치어들은 공유제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다시 바다나 이렇게 연안에 있는 고기들은 공유제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잡는다고 이 여부가 잡는 걸 배지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고기를 많이 잡은 지금 고기 잡은데 선생님이 어부라면 저게 이 고기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제가 잡아버리면 더 못 잡겠죠. 그러니까 공유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지라고 해요. 그럼 제가 싹쓸이사 잡아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치어는 못 잡게 금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6, 17 문제는 쌤들 지금 풀 문제는 아닙니다. 뒤에 나오면 풀 수 있는데 자, 또 공유제는 정부 실패의 하나로도 들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그냥 쌤들이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가볍게 알아주십시오. 뒤에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그 다음 18번 작은 정부 등장을 시작이 된 이론적 배경으로 외부 효과가 있다. 자, 작은 정부입니까? 이런 지금 시장 실패는 큰 정부입니까? 시장 실패가 있으니까 이런 실패에 누가 개입해라? 정부가 개입해라. 정부가 개입 안 하고 있으니까 시장 실패 일어났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할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지죠. 그럼 작은 정부입니까? 큰 정부입니까? 당연히 이거 큰 정부를 강조하게 되겠죠. 이래서 행정국가가 나왔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실패. 그 다음 이제 정부 실패를 보려고 해요. 정부 실패. 자, 우리가 지금 논점에서 과연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가 이런 논점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광범위하게 개입해야 되는가, 국가는 큰 정부가 돼야 되는가, 작은 정부가 돼야 되는가, 이런 그걸 경제학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그렇죠? 그랬을 때 경제학적으로 논의하고 있을 때 행정의 논쟁에서 자, 시장 실패할 때는 누가 개입해야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근데 정부 실패할 때는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건 어디 논의라고? 경제학적 논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이제 경제학적인 거 아닙니다. 시장 실패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옛날에 부부싸움 경찰이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최근에는 부부싸움이다. 아무리 그 가정 문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죠. 그렇죠? 자, 옛날에는 그 자기 자녀에 대해서 훈육하기 위해서 체벌한 거 KBS 안 했는데 요즘은 국가가 개입하는, 경찰은 정부기관이잖아. 그렇죠? 이제 물론 조금 논란이 좀 옛날엔 데이트 폭력도 그렇게까지 단속 안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냥 다툼이라고 생각해서 경찰이 개입 별로 안 했는데 요즘은 강력 처벌한다고 그러죠. 그냥 경제학적인 거 말고 일상에서는 상당히 많이 정부가 이 개인적인 일에, 개인적인 부분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 그런 중국은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죠. 우리 인터넷 보는 것조차 못 보게 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훨씬 조금은 덜 들어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이처럼 일반일 때,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일까지 해야 되느냐, 그건 사회적인 지금 이야기했었고, 여기는 경제학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야. 경제학적으로.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일단 시장에 맡겨놓으면 안 돼. 정부가 개입해야 돼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주장이 시장 실패고, 그럼 이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해야 되니까 작은 정부야 돼, 큰 정부야 돼. 큰 정부가 요구된다. 그렇죠?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행정에서는 어차피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문제니까. 행정 선생님들도 공무원 하다 보면 여기까지 내가 개입해야 되나? 사적 문제 아닌가? 그런 걸로 많이 아마 이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을 거야. 그렇죠? 복지 공무원이 어디까지 복지를 해줘야 돼? 이분한테 어디까지 해주는 게 복지야? 상당히 애매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인 문제인데, 뭐, 이를테면, 손자한테 뭐, 훈육하고 있는데, 뭐, 거기서 개입해야 되나? 뭐, 이분은, 솔직히 뭐, 이렇게 세워주신 데까지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아니면 조사만 하고 가야 되나? 굉장히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했으니까 시장 실패 말고 정부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정부가 공공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도 하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실패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알다시피 오일 쇼크로 경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 경제학적인 걸로 한번 분석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부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정부 실패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부가 개입해서 오히려 뭐가 되는 거? 나쁜 결과가 돼버리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실패란 말은 1970년대 말경에 등장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특히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이 말이 등장합니다. 자, 정부 실패의 요인, 일반적인 요인, 수요 측면, 그 다음 공급 측면, 이런 게 있는데, 자, 간단히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봅시다. 일단 우리가 뭐든지 국가가 해줬으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굉장히 팽창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 대한 의존운동이 심화로서 공공정책에 대한 수요가 지속에 의해서 팽창했고, 자, 공급이 거기 못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모든 걸 정부에게 맡기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 왜곡된 정치적 보상체계.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필요 없는 뭐 댐을 건설한다, 도로를 건설한다, 국회의원들은 몇 년이야? 4년. 4년밖에 안 하니까 자기가 치적을 남겨야 되겠죠. 그럼 도로 몇 대, 맨날 하루 종일 해봐야 뭐 10대도 안 다녀.
그런데 이걸 놔놓고 뭐 한단 말이에요? 내가 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왜곡된 정책 보상 체계가 작동할 수 있겠어, 없겠어? 정말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치적 잡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정치인들의 높은 시간적 할인율. 이거 뭐냐면, 정치인들은 4년이니까, 올해가 중요해요. 올해, 내년 이런 게 중요해요. 4년 후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높은 시간적 할인율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렇죠? 오래되는 것은 의미 없어, 이 사람들한테는. 가까운 것만이 뭐 한단 말이야. 중요한 것이 돼버리죠. 그 다음 정부 개입의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 성과는 드러나지 않는 게 많죠. 자, 우리가 국방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치안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를 내기 우리가 알아보기 힘들죠. 만약에 삼성에서는 반도체 수출해서 얼마 벌어 금방 할 수 있죠. 형태가 보이잖아. 얼마 돈이 들어왔고 이런 게 보이는데, 또는 몇만 개 생산하고 이런 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치안을 몇만 개 생산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 치안을 몇억 원어치 했습니까? 뭐 말이 안 되니 그건 힘들죠. 무용성. 그다음 독점적 생산 구조. 아무래도 경쟁이 없다 보니까 독점적 생산 구조 문제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최소 수준과 정책 종결 기제가 결여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정부가 끝마치려고 할 때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거 더 이상 해봤자 의미가 없지만 누가 그걸 끝마칠 거야? 공무원이? 공무원은 굳이 법이 있어야 그걸 끝마치지, 법이 있는 한은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나중에 이거 나오겠지만, 관료들은 주로 뭐 한다? 자기 부서가 예산이 많으면 좋겠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실패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누가 주장한 거, 울프가 주장한 거, 아까 이야기한 비닝 말고 여기는 울프입니다. 여기는 울프 것입니다. 울프는 사람 이름입니다. 혹시 오해하시지 마시고. 시장 실패의 원인에서 유형이 쭉 있습니다. 원래는 X 비효율성부터 하겠습니다. X 비효율성. X 비효율성. 거기 보니까 비용과 수입이 분리되는 걸 말하고, X 비효율성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비시장에서 경제활동 수입이 조세로 중단되기 때문에 시장과는 다르게 비용과 수입이 분리된다. 이 경우 비시장 경제활동 주체는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X 비효율성이 나오고, 배분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 실패를 비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비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읽어봐도 잘 모르겠죠.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게에서는 누가 돈 법니까? 수입이 누가? 자기가 돈 벌어야 돼. 지출은 자기 돈으로 나가죠. 근데 정부를 한번 봅시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돈 봅니까? 아니면 세금으로 합니까? 세금이네요, 수입이. 그럼 자기가 지출하네요.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세금으로 들어오네. 그럼 내가 세금을 아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잘 있겠어, 없겠어? 자기가 벌어서 내 돈이면 내가 벌어서 수입을 하면 아끼려고 하죠. 그러잖아. 그런데 내가 본 게 아니야. 그냥 뭘로? 세금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굳이 아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 솔직히. 그래서 우리 솔직히 해봅시다. 법인카드 쓰라 그러면 어때? 훨씬 많이 쓰겠죠.
내 카드 쓰는 것보다 법인카드 쓰라 그러면 법인카드 내 돈, 내가 저기 하는 거 아니잖아. 내 돈 아니잖아. 자, 그래서 X 비효율성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비효율성. 굳이 내가 비용을 뭐 하려고 줄이려고 안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효율성이 낮는 것을 뭐라 그런다? X 비효율성이라 한다. 사실 이건 옛날에 KT가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업이었습니다. KTF는 그때 당시에는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통합을 먼저 하려고 그랬어. 통합을. 그러니까 이건 지금 KT 아닙니다. 옛날에 공기업이었을 때 KT. 그래서 여기 이제 통합하는데 단장이, 제가 아는 사람이 단장을 했는데 여기 가서 놀랬다는 거야. 자기네는 2,000명이면 그 일을 하는데 여기는 2만 명이 하고 있더래. 왜냐면 자기 돈 안 나가는 거잖아. 사람 많으면 내가 일할 거 봐봐요. 우리 셋만 일하면 일할 게 굉장히 많겠지만 여기 우리 다 일하면 일할 것들이 다 나눠지니까 적어지겠죠. 근데 내가 임금 안 줘. 세금으로 줘. 굳이 내가 조금 뽑아서 그냥 열심히 할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죠. 이런 것들이 X 비효율성이에요. 열심히 안 해서 나오는 비효율성을 X 비효율성. 이건 뭐 때문에 일어난다? 비용과 수입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입과 비용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뭐가 없다?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그 다음, 사적 목표 설정. 주로 뭘 하려고 한다? 자기 조직의 목표를 추구하려고 해. 거기 있는 것처럼 내부에 있는 목표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내부에 있는 목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보다는 자기 조직의 이익을 먼저 생긴단 말이에요. 리스카덴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우리 그래프가 뒤에 나오겠지만, 리스카덴 그래프가 어디 있더라? 신공공 서비스로, 신공공이라 뒤에 공공 선택로 있는데, 좋습니다. 144페이지 봐봐. 144페이지. 보면 거기 사회적으로 최적 생산이 어디야? 있으면 A 지점이죠. 144페이지.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이 A 지점이죠. 그런데 자, 공무원들은 B에서 생산한다는 거야. 왜 그러겠어? 자, A에서 생산해야 가장 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돈을 다 써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왜냐면, 자, 우리가 아무래도 정부 부처에서는 자기 예산이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뭐 한단 말이야? 힘이 좀 세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뭐 하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그냥 다 써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 11월, 12월 달 되면 쓸데없이 맨날 바꾸고 있죠. 썽썽해. 그거 뭐 다니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런데 여기 탁 치고 다 바꾸고 있죠. 왜? 돈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저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보다 더 많이 쓰니까 이건 정부 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내부성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한번 X 비효율성 썼고, 여기 내부성 썼습니다. 세 번째는 파생적 외부 효과. 우리가 외부 효과에서 앞에
시장 실패에서 긍정적 외부 효과, 그다음 부정적 외부 효과는 봤는데 파생적 외부 효과는 여기서 중요해. 이건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야. 파생적 외부 효과라는 것은 정부 정책 결정이 그렇죠? 의도하지 않게 일어나는 것.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다 보니까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곧바로 부동산 투기와 거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큰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파생적 외부 효과다. 자,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보면 집값 잡은다고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의도하지 않게 다른 데서 뭐만 집값 잡으려고 했는데 부동산 투기하고 연결돼 버렸죠. 그래서 지난 정권 상당히 비판받았던 게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잖아. 원래 의도할 때 부동산 가격이 올리려고 한 겁니까? 잡으려고 한 거죠. 이제 그 과정이야 생략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했는데 불구하고 정책이 의도하지 않는 효과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파생적 외부 효과로 부른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는 다행히 분배의 불공정 또는 권력의 편제라고 합니다. 권력의 편제. 보통은 권력의 편제라는 걸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권력의 편제. 자, 우리가 정부 영역에서는 우리가 권력이나 특권이 작용할 수 있어 없어?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작용하죠. 자, 면세점 같은 거 이렇게 선정할 때 권력과 특권이 작용이 안 돼. 정부 영역에서는. 정부 누구에게 특권, 누구에게 면세 권한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들은 권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권력의 편제되다 보면 제대로 경쟁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죠. 그럼 많은 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권력의 편제, 거기 이제 뭐가 있냐면 그 밑에 나분 보니까 뒤에 각종 보조금이나 세제장의 우대조치, 특정 산업의 보호 육성 등 정부 개입이 포획 등 권력의 편제로 분배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권한을 잡은 사람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권력 있는 사람에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을 같은 데서도 국회의원이 있는 마을하고 없는 마을하고 입지 조건이 비슷하다면 누구에게 가겠어? 있는 대로 가겠죠. 입지 조건이 조금 더 불리하더라도 권한 써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이런 권력에 뭐가 있다? 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비효율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포획은 이런 겁니다. 포획. 포획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대 추구, 포획 현상, 이건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지대 추구가 뭐고 포획이 뭔지만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 계속 할 거니까. 만약에 면세점을 선정이 되면 1000억을 벌 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A, B, C, D, E, F가 있다고 생각해봐. 면세점으로 선정이 되면. 그쵸? 안 되면 날린다고 생각해. 다른 이렇게 특권을 준 거잖아요. 면세점. 다른 데를 못하게 하고 면세점을 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라고 합시다. 이 회사 그냥 우리 그냥 편하게 신세계라고 합시다. 롯데라고 할까요? 롯데라고 합시다. 롯데 입장에서는 너무 많네. 4개 정도. 롯데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받으면 5천억이 1년에 1년이든 5천억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렇죠? 5천억이 이득이면 어떻게 하겠어? 이걸 지대라고 그래. 5천. 내가 나만 이렇게 다
다 열어놨을 때 누구나 하게 하면 이익이 없어. 5천억이 이익이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몇 개만 한정해서 하면 5천억의 이득이 있고 다른 기업들은 못 들어오게 하면 5천억의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면 이게 이제 지대라고 그래요. 지대. 그럼 이 지대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데 못 오도록 하는데 어떻게 해서? 못 오도록 하는 행위를 하겠죠? 그걸 지대 추구 행위라고 그러고, 포획은 뭐냐면, 그럼 이 사람은 이 담당 공무원에 가서 뭐 할 수 있겠어? 얼마까지 주겠어? 5천억이니까, 되기만 하면 5천억이니까, 5천억 무조건 그 이하로만 로비 활동해도 돼야 안 돼. 로비 활동해도 되겠잖아. 4천억만 해도 그냥 4천억 만약에 제가 5천억 꽁돈이잖아. 이건 뭐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다른 데 못 들어오게 하기만 하면 그러면 만약에 쌤한테 4천억을 주고 내가 1,000억을 가진다. 나는 이득이죠. 말 그대로 4,999억을 쓰고 내가 1억을 갖는다 해도 내가 이득이죠. 1억의 이득. 그런 것들을 포획 활동. 포획 활동은 보통은 로비 활동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권력이 이때 편재하게 되면 이런 로비 활동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권력이 쓰는 곳에 안에서는. 자, 면세점을 그냥 확 열어놓으면 절대 그런 일 없잖아. 민간에 그냥 맡겨서 누구나 하도록 하면 안 되지만 국가가 너 몇 개만 딱 정해주게 되면 이런 로비 활동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일어나겠죠. 그러면 왜냐면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이 5천억은 딱 풀었을 때 모든 국민들에게 다 이득이 되겠죠. 싸게 할 거니까 어차피 서로 경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5천억은 그렇지 않고 로비 활동으로 누구에게 주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만 이득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고 편제 이렇게 이 불평등만 더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다가 또 쉬어야 되겠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X 비효율성, 그다음 X 사야 되는데 내부성. 내부성을 사적 추구라고도 합니다. 내부성은 아까 사적인 추구, 사적 목표 설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파생적 외부 효과. 그 다음, 권한의 권력의 편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는 정부 실패니까 시장 실패하고 반대로 해야 되겠죠. 아까 시장 실패되는 정부 공급인데 정부가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공급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누가 공급해야 되겠어? 민간이 민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민간이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 그다음 아까 정부 실패에서는 시장 실패에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뭐 했다고 그랬어? 그렇죠. 줬다고 그랬죠. 제공했는데 여기는 정부 보조금의 삭감. 정부 보조금 삭감. 그 다음 여기는 규제를 아까 규제를 했는데 규제를 뭐 시켜야 되겠어?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겠죠. 규제를 완화해야 돼. 아까 뭐하고 반대로 하면 되겠어? 시장 실패하고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간단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X사 파권, 그렇죠? X라는 회사가 파산됐을 때의 권한, X사 파권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아까 같이 외워도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이 X 비효율성이 있을 경우, 아까 뭐 때문에? 독점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렇죠? 비용과 이런 것들이 분리돼서 문제가 있는 경우 그냥 그런 회사를 뭐 시키면 되겠어? 그래서 통신사 다 민영화 시켜버렸죠. 민영화 시켜줬고, 그 다음 정부 보조금을 뭐 한다? 지금 순서가 좀 바꿔졌습니다. 자, 이 두 번째부터 하고 있습니다. 삭감화도 되고 규제를 뭐 해도 되겠어? 완화해서 다른 통신사도 들어오면 좋겠죠. 두 번째, 사적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면, 그렇죠? 자꾸 자기 조직 목표만 세우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하는 게 좋겠어? 민영화 시켜버리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 다음, 자, 여기는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규제하거나 이런 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파생적 외부 효과가 일어나면, 정부 보조금을 뭐 하면 되겠어? 삭감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집값 잡으려고, 자, 지난 정부가 집값 잡으려고 규제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오히려 집값이 뛰어버렸잖아. 그러면 아예 규제를 했던 걸 뭐 시켜줘야 되겠어? 완화시켜야 되겠죠. 규제 완화하거나, 뭐 규제면 보조금 준다는 것도 삭감해야 되겠죠. 그 다음, 권력의 편제는, 그렇죠. 권력이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민간이 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민영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규제를, 그렇지 않으면 규제를 완화해버리고. 아까 면세점 만드는 거 그냥 규제를 굉장히 뭐 했는데, 매출 얼마 이상 막 이거 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조금만 매출이 있어도 면세점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러면 되겠죠? 자, 이건 시험장에서 솔직히 생각이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X와 파권. 이렇게 한 뒤에, 자, 봐봐. X 민정규. 그쵸? X 민정규, 3인. 파정규죠. 권민규.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냥 X사 파권이고, X사에서 파산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X 민정규고. 민정규는 X야. 그 다음 3인 파정규 민정규. 그쵸? 아니, 권민규. 파정규, 권민규.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이거 좀 자세히 외워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선생님, 자,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정부 대응이 뭐냐는 거 이야기할 땐 상당히 좀 복잡해요. 약간 이 시장 지표보다 좀 복잡해. 그래서 그냥 이거 외우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다시 한번요. X사 파권. 그 다음, 3인. 그 다음, 민정규. 권민규고, 파정규, 권민규. 뭐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어. 그래서 X사 파권, 3인, 파정규, 민정규. 그 다음, 민정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알겠고. 외워두시면 나중에 OX 풀 때나 다른 거 풀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번 시험 볼 때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서 청킹 돼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방금 책에는 25페이지고 26페이지구나. 26페이지 25, 26페이지 X사 파권, X 민정규 3인, 파정규, 권민규. 이거 없는 사람은 그 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바로 2페이지, 1페이지 밑에 있을 겁니다. 1페이지 밑이나 2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합시다.